자, 시작할까요? 자, 우리가 이건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. 지금 1월 달이에요, 그죠? 우리 공부해야 될 과목이 어쨌든 전자라는 과목과요. 그 다음에 전기라는 과목하고, 통신은 요즘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신은 살짝 뺄까요, 이제? 일단 적으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전전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나오는데, 전자 쪽 파트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회로죠, 그죠? 전자회로 관점하고,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. 이쪽 관점에서 나오고, 그리고 가끔씩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등장하긴 하는데, 뭐, 근래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안 나왔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형태고, 그 다음에 전기 파트는요, 일단, 회로 이론이요. 회로 이론 파트하고 전기자기요. 그 다음에 기기, 전력, 제어요. 그래서 이게 전기 파트의 내용 관련된 거고요. 그 다음에 통신은, 처음에 주관식 바뀌고는 계속 나오더니, 근래 이제 작년도 그렇고, 재작년도 그렇고, 시험에 2점짜리 정도로 나와가지고, 지금 작년에는 아예 이론 수업을 안 했고요. 문제풀이 수업은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했는데, 거기 뭐 시험 문제풀이 수업 해도 학생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. 이론을 안 해서 그런지 잘 안 듣고.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거 문제풀이 제일 뒷장에 보시면 거기 달랑 있는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공부한 친구들도 별로 없더라고요. 많이 틀렸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전히 조금은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론 수업은요, 작년에도 그랬는데 재작년에 찍었던 동영상 그냥 열어는 드릴 겁니다. 열어는 드릴 건데 혹시 저희가 학교 가가지고 통신 쪽으로 내가 계속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열심히 보시고, 아니면 다른 분들은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보라는 말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분위기가요. 자, 어쨌든 통신은 이렇고요. 그 다음에 C 어느 쪽이죠, 그죠? 이건 항상 2점이고 간혹 4점이 나오니까 이런 쪽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예전에는 통신이 있어가지고 엄청 좀 불편하게 시간이 부족하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진 않더라고요. 작년에 해보니까요.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이고요. 시험에서 올해 나왔던 시험 점수가 이게 몇 점 나왔죠? 이게 2점짜리 2개하고 4점짜리 두세 개 나왔던 거. 제가 대충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요. 전자가 13점 나왔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13점 정도 나왔고,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2점입니다. 12점 정도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쪽이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.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뺐네요. 이렇게 보통 항상 이렇게 나오죠, 그죠? 패턴이. 가끔씩 2점짜리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패턴이 이런 쪽입니다. 그리고 회로 이론이 이 12점이 15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, 이렇게 나왔네요. 그리고 자기학은 4점짜리가 2문제 나왔고요. 기기는 한 2점 정도요. 많이 나올 때는 4점이 나왔는데 2점 나왔고, 전력은 2점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 나올 때도, 작년에는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재작년에도 얘는 여전히 안 나왔고요. 그리고 제어가 요즘 약간 강세입니다. 배우는 건 아주 작은 범위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6점 정도가, 작년에도 6점, 올해 그 재작년에도 6점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어가 그래도 배우는 거에 비해서
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좀 해주셔야 될 파트 같고요. 그리고 통신은 작년에도 그렇고 2점이고요. 시언어도 2점 정도. 이런 수준을 해가지고 우리 매점이 여기가 20점이고요. 이건 13점, 12점. 그리고 이거 회로 이론이 한 15점 정도. 자기학 8점. 이거 이렇게 해서 한 6점 정도, 이렇게 8점 정도 나오고요. 나머지 이런 수준. 그래서 이런 형태고 재작년을 봐도요. 재작년을 봐도 이게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오더라고요. 얘가 4점이 재작년을 보니까 얘가 4점이고 얘가 5점. 뭐 이것 빼고는 배점이 똑같더라고요. 배점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이런 범위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봐주시기 바라고요.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마 공업교육론이죠. 그죠? 일단 공교는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공교는 일단 공업교육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교육학이죠. 그죠?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교에 잘 접목시키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도 교육학 문제하고 공교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교육학 정리를 잘 하셔야 공교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고, 그리고 공교 나름대로의 또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 정리 잘 하시고. 이 수업은 제가 할 수 없는 수업 같아요. 일단 해보라고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했고요. 조금 이제 뭐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긴 해보겠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건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될 파트입니다. 이 부분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합격하기가 수월합니다. 전공은요, 일단 푸는 거잖아요. 푸는 건 까딱 실수해버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주관식이니까 답이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, 공교는 쓰는 거라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내용을 잘만 정리를 하면 뭐 오타 하나 나온다고 해서 감점 잘 안 시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이건 점수를 항상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요, 일단 초수 학생들은 이쪽을 많이 빼더라고요. 전기자기학을 학교에서 이제 안 배운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수업하다 보면 이거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 빼는데, 만일에 초수가 아니고 재수생이라면 이건 절대 빼지 마시고요. 항상 8점 정도 나오는 거고, 요즘 우리 컷이 뭐 작년보다 올해는 꽤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꽤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오르고 나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 될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시험 본 친구 중에 유일하게요, 이걸 포기하고도 합격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. 한 사람이, 근데 이제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적당히 포기. 그러니까 내가 이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문제 맞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, 아무튼 이런 수준이고요. 나머지는 뭐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, 이런 형태다 보니까 자기가 전략적으로 했을 때 내가 잘하는 과목이 뭐다라고 해가지고 잘하는 과목 정도는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하시고, 그리고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범위 딱 보시면서 이 범위에 나오는 것만 잘 하자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스터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포기할까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것도 좀 할만하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을 대시는 분이 있는데, 지금 진짜 초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. 그죠? 4년 동안 배우는 것을 1년 동안 막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저는 뭐 다를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,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고, 시험 점수는 어쨌든 이런 범위에 나오니까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, 자기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럼 우리 수업은요,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하는데 계속 시험 문제가 약간 쉽게 나오는 쪽이죠. 그죠? 그 15년인가요? 그때 15년도 시험에서는 한참 어렵게 나온 거 그거 빼고는 지금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쉽거든요. 좀 쉬워지고 있으니까
너무 어려운 것들은 사실 수업을 조금씩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좀 빼고 조금 쉬운 것들 위주로 이제 할 건데, 이제 역시 주안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조금씩 달라지겠죠. 그래서 이런 거고, 1, 2월은 이쪽입니다. 전자 수업을 1, 2월에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1월 달에 하고, 수업 시간은요,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, 월수입니다. 월요일은 지금 14시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고요. 저녁은 보통 뭐 열심히 하면 한 10시, 열심히 안 하면 한 9시하고 그 사이에서 마칠 겁니다. 그래서 10시에서 9시 그 사이에서 마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. 수요일 아침부터 합니다. 9시부터 하는데 9시부터 해가지고 한 6시까지요.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하면 어쨌든 이 과정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해결되더라고요. 그래서 되고,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수업의 양은 2달 중에서 한 1.5개월이죠, 그죠? 그리고 이 디지털 수업이 한 4주요, 2주요, 4시간 정도요. 4시간 정도면 대충 디지털이 해결이 됩니다. 근데 시험 배점은요? 배점은 비슷하게 나오죠, 그죠? 비슷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어쨌든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, 근데 이제 전자를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. 물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, 여기 좀 힘든 것도 좀 해놓으셔야 이런 논리적인 해석이 좀 더 쉬워질 거니까, 전자는 좀 처음 하는 거고, 그리고 요즘 그래도 배점이 이 정도면 작은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 1, 2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자공학이고요. 전자 파트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3월, 4월요. 3월은 보통 회로를 합니다. 그리고 4월은 자기학. 자기학을 먼저 했나요? 자기학을 작년에 먼저 했던 것 같네요. 이게 회로를 뒤쪽에 하는 게요, 먼저 배워도 사실 좋겠지만 이걸 뒤를 하는 이유가,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수업 들어놓으라고 한 게 뭡니까? 혹시 이거 다 듣고 오신 분? 반 이상 듣고, 다 들었어요? 반 이상 들으신 분 없나요? 이게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일단 다 듣고 오십시오. 다이오드 파트부터 나갈 때 이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번 주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요일 수업하면 아마 반도체가 마무리될 겁니다. 반도체가 마무리될 건데, 그 반도체도 매년 이 점은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점은 나오는데, 그 반도체 파트를 하고 다이오드부터 할 때 기초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.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기초 수업 다 듣고 오십시오.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회로 이야기할 때 기초는 좀 많이 빼고 합니다. 물론 기초 이야기도 좀 포함시켜야만 수업이 되니까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, 회로에서 아주 기초는 그냥 생략하고 수업을 하는데요.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가셔가지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때는 거진 이걸 겁니다. 수업에 고등학교 전기과를 간다라고 하면 수업의 반 이상은 이거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. 이거 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이건 좀 열심히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수업 실현할 때도 한번 좀 더 보시고, 그리고 학교 가셔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더 보시고, 그럴 정도로 해 주셔야 될 게 이쪽입니다. 그래서 이쪽이니까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진짜 이건 다 듣고, 지금 뭐 교육하기 이제 막 시작이시고 하니까 마냥 공부 안 하실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이번 주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봐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요, 제가 회로를 뒤쪽으로 합니다. 그리고 회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,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도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.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해야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제가 제일 뒤쪽으로 빼거든요. 어쨌든 3월, 4월은 이렇게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5월에는요, 올해
했던 수업 패턴을 역시 그대로 따라갈 건데요. 이 월수 해가지고요. 수요일 해가지고, 원래는 계획은 월요일에는 이런 수업을 하고, 수요일에는 기출문제 풀고,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번 쭉 정리를 하고,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, 뭐 그것도 괜찮지만, 뭐 그냥 월요일, 월수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끝내놓고,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걸 끝내고 6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하든지 뭐 그렇게 어쨌든 이 관계로서 5월 달, 6월 달에는 기출문제 하고요. 그 다음에 거기 기기, 전력. 근데 이 전력은 제가 많이 못 해줍니다.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전력은 기출에 나왔던 문제하고 고등학교 교재에서 예제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거든요. 교재 예제에 있는 문제들 그냥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거 한번 풀어보고 막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. 기기도 우리 4점짜리 문제 나온 기기 문제 있죠. 그것도 사실 고등학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거거든요. 만든 거고 올해 나왔던 뭐 기기 문제는 사실 그 공무원 문제죠. 공무원 문제 쪽에서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쪽에서는 좀 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내용 올해 모의고사 모의고사 볼 때는 올해는 안 했더라고요. 작년에 했던 모의고사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나올까 해가지고 안 했더니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제어 쪽은 그냥 쭉 한번 정리하고 올해 했던 것에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제어 쪽 해가지고 이게 5, 6월 달에 한번 기출 다 돌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기출은 저기 객관식부터 해가지고요. 08년인가 그때 객관식부터 해서 지금 주관식까지 그런 기출만 할 겁니다. 그 이전 기출은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6월 달에 이걸 끝내 놓으면요. 이제 7, 8, 9월 달에는 어쨌든 여기 문제를 풀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역시 전자부터 먼저 하고요. 전자, 그 다음에 자기압 회로. 회로인데 통신을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빼려고 합니다. 통신은 작년에 수업을 뭐 안 한 대신에 문제를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었는데 지금 나오는 유형 보면 수업 조금 해가지고 하면 진짜 운이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할까라고 생각해서 좀 더 줄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통신 문제는 어쨌든 이거 전자 끝나고 하든지 해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별도로 이 기기하고 전력하고 제어의 기출 문제는 안 풀 겁니다. 여기서도 한번 풀었고 이거 하면서도 풀 거거든요. 풀 거라서 그냥 여기서는 전자하고 뭐 이것만 단원별로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이 수업하면서 제어하면서는 단원별 문제를 같이 정리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10월달, 11월달은 모의고사는 한 6회 정도 생각 중입니다. 6주 정도 해가지고 하면 시험 보기 올해처럼 뭐 시험이 11월 말 정도 나오고 하면 어쨌든 적당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 크리는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서 해 나갈 거고요. 매주 월수로 이렇게 해 나갈 거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런 과목이더라라는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요. 일단 개인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할 건요 그냥 자격증 초기에 있는 내용 조금 캡처해 오고 그 다음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쭉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 나갈 겁니다. 그것만 해 나가는데 올해 학생들도 전력을 준비할 때 그냥 고등학교 책 있지 않습니까? 고등학교 책에 쭉 넘기면서 진하게 돼 있는 글씨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시험장에 갔었거든요.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그죠?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올해 2년 연속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어 뭐 기기 이런 기기 쪽은 제가 그래도 수업을 조금 해드립니다. 필요한 내용 정도는 쭉 하고 뭐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 정도는 풀 정도는 충분히 해드리는 거니까 뭐
이건 하는데, 전력은 제가 수업을 해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푸는 것도 몇 개 없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따로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, 이건요. 자, 다른 거 질문하실 거예요. 아, 모릅니까? 이게 지금 그 학원 홈페이지에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? 바로 신청할 수 있게. 어디 전용요? 아, 수강생 전용이라고 뭐 따로 있나요? 네, 제가 잘 안 들어가 봐가지고. 어쨌든 거기 가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다 듣고 오시는 겁니다. 일주일 동안 좀 빡세게 하십시오. 60강의 정도 될 겁니다. 네. 아, 70강대요? 아,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. 이건 여유가 되면 한번, 아, 이런 문제를 보는구나. 이게 공무원 문제니까요. 이런 문제를 보는구나 하면 쭉 봐두시면 되고, 여유가 안 되면 그건 안 봐주셔도 됩니다. 기초적인 수업을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요. 보면은 전자랑 전기랑 이렇게 파트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이오드를 듣는 거는 전자 파트 위주로 들어오는 거. 아니요, 기초전기전자는 전자전기통신이 아니라 그냥 교류에 들어가면 통신하고 전자를 그냥 합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, 그냥 다 전기전자예요. 전기전자 쪽이니까 그냥 가능하면 다 듣고 오십시오. 저 뒤쪽에 교류 파트까지는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, 과도 파트는 이번 주에 못 듣고 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, 그 과도 이전까지는 다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프린트로 합니다. 이쪽은 제가 그 프린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합니다. 다른 건 다 교재가 있고요. 교재가 있고요. 얘는 제본입니다. 제본이고 교재가 둘은 있고요. 또 다른 건요? 이제 없으시나요? 자,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전자공학이죠, 그죠? 전자공학 설명만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공학 파트는 일단 기초전기전자를 다 듣고 왔다는 전제하에서요. 파트가 제일 1장이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공학이고, 이 반도체에서 뭐 PN 접합까지 다이오드의 기본 개념까지는 대충 언급을 합니다. 그래서 언급을 하는데, 이 부분이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, 그죠? 그래서 여기에 SCR까지도 포함하면 진짜 엄청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, 제가 수업하면서도 사실 수업을 계속 하다 봐도 이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반도체를 알아야 다이오드를 이해할 수 있고, FET를 이해할 수 있고, 뭐 TR도 이해할 수 있고,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오드 파트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트랜지스터 파트. 그리고 FET. TR, FET 정폭기에 대한 해석들입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TR 문제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다면요, 이제 근래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FET입니다. 작년에도 FET 문제 나왔고, 그죠? 올해도 이제 FET 문제가 4점으로 나왔는데, 어쨌든 이런 FET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. 올해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FET의 바이어스 문제잖아요, 그죠? 바이어스를 정확하게 잡을 줄 알면 그 전류 진압 관계에 의해서 저항 같은 거 만드는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. 그래서 작년 문제는 그냥 반도체 이름, FET 이름 정도를 정하는 거고, 그래서 이게 요즘 조금은 우리 쪽에서 핫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. 대신 조금은 어려워요. 이해하기가 약간은 더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다이오드도 꾸준히 한 문제씩은 나와주는 거, 그냥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가 다이오드고요. 정류 쪽 해가지고 등장을 하니까 봐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TR. 약간의 계력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건 안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막 하려니 좀 힘들고.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TR을 많이 했었는데,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, 이쪽 위주로 나온 거 보면, 이제 조금은 이 TR을 약간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이어스 쪽은 좀 포기를 하고, 이제 기본 이해 쪽으로, 반도체 설명 쪽으로만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력 정폭기하고
부귀한 정폭기. 정폭기 이제 이런 TR하고 FET를 활용한 회로 중에서 전력 부귀한입니다. 그 다음에 연산 정폭기요. 이렇게 되는데 이 전력 정폭기는 작년 기출 문제고 그냥 한 2,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주는 문제입니다. 그죠? 근데 재작년에 나왔나요?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을 이제부터 모든 건 작년으로 합시다.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안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올해도 패턴이면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봐야 될 겁니다. 전력 정폭기는요. 그리고 부귀한 정폭기는 우리 시험에 진짜 안 나오는 파트예요. 진짜 덜 나오는 파트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워서 좀 덜 나온 거고. 예전 90년도 후반에 있는 책들 보면 부귀한 정폭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거든요. 있는데 요즘은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시험이 원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연산 정폭기요. 매년 나오죠, 그죠? 그래서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뭐 이거야 알아서 자기가 해 주셔야 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때는 좀 어렵게도 나왔는데 그냥 평상시 대충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발진 정도예요. 발진회로는 역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간혹은 나왔는데 어쨌든 올해도 안 나왔고 작년도 안 나왔고 재작년도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봐야 될 시기가 됐던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봐두시고요. 그래서 전자공학 쪽에 이거라면 디지털 공학요. 디지털 공학은 일단 수의 연산입니다. 근데 이 연산 문제는 기본 문제라서 뭐 크게 틀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. 조합 논리요. 순서 논리. 이 디지털 공학은 어쨌든 파트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수의 연산과 관련돼서 조금 한 번, 두 번 정도 언급됐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은 조합 논리회로죠. 그죠? 조합 논리회로하고 순서 논리회로입니다. 예전에 객관식 문제 있을 때는요, 이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이쪽 위주로 많이 나오고, 그리고 주관식일 때도, 객관식일 때 2차가 주관식이면, 거기 1시간 동안 한 문제 푸는 그런 문제예요.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거의 이쪽 문제가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쪽 문제가 나왔는데, 요즘은 이제 4점짜리 문제고, 이렇게 단답으로 이렇게 바뀌든지, 뭐, 간략하게 푸는 문제에서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, 그래도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보다는. 그리고 얘는 이제 간략하게, 간단하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형태라서 시험에 조금 더 자주 언급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, 3문제가 나오면, 4점짜리 3문제가 나오면 얘 한 문제는 필수고,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런 형태로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. 얘는 간혹 한 번씩 언급되는 그런 쪽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이런데, 이 중에서 어쨌든 신경 써서 봐야 될 거, 제일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. 이거고, 그 다음에 이거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거요. 이 파트는 이제는 포기하면 안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파트는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심히 하시고,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등한시 해야 될 것들도 있긴 있는데, 근데 얘들을 좀 잘 보고 나면 뭐 다른 것들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. 힘들지 않으니까 뭐 잘 몰라도 이건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고, 나머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알려고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일단 이런 거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가능한 반도체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. 마무리 짓고, 그다음 다이오드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쭉 해 나갈 건데, 얘가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얘도 한 2시간 정도는 들더라고요. 기본적으로. TR이 시험 문제에서 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수업은 제일 많이 할 겁니다. 요즘 이게 TR을 알아야 FET 이해가 편하거든요.
TR을 이해를 못하면 FET 이해가 더 힘들 겁니다. 힘들 거라서 좀 힘들어도 TR 쪽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좀 열심히 할 겁니다. 열심히 할 거고 이게 한 일은 해야 될 겁니다. 벌써 한 달 가까이 얘는 1일 정도, 1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둘은 합쳐서 1일 할까 지금 생각 중인 거고요. 얘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부족할 겁니다. 한 2일 정도 해야 됩니다. 얘도 뭐 하루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틀이 한 주니까 1주, 2주, 3주, 4주, 5주, 한 6주. 그래서 이거 최소한으로 잡아서 6주입니다. 여기가 한 6주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하루면 충분하고요. 얘도 하루 정도만 될 것 같고 얘는 이틀 정도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8주 정도, 많으면 9주 정도 해가지고 수업이 마무리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1, 2월 수업은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. 3, 4월은 3월 달에 이제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.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. 없으시나요? 그러면 좀 쉬었다가 아까 프린터 없으신 분은 프린터 받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